안녕하세요. 아이시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너무 더워요 하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1월이 되면서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이나 좋은 글에 관한 것들을 전해드릴 게 아니라 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진작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제 채널의 취지는 좋은 글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어떤 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산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산도 조금은 타는 사람의 입장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네가 뭔데 이러시진 않으시겠죠? 산을 오르다 보면 복원 중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훼손된 자연을 가장 빠르게 복원시키는 방법은 사람의 발길을 끊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순간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오염이 되니 말이죠. 산을 잘 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산을 잘 탄다는 건 거침없이 오르고 빠르게 이동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산을 전혀 못하던 시절에 저길 왜 올라가 어차피 내려올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헬스를 하면서 산을 알게 되고 근력 운동이 끝나면 마무리 유산소는 동네 산을 오르는 걸로 대신했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올랐다고 생각했던 산이었는데 체력이 좋아지고 난 뒤에 봤더니 정상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산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체력이 어마어마하다 자부하면서 약간 우쭐대던 그런 시절에 팔공산을 갔습니다. 저의 팔공산 코스는 언제나 갓바위에서 비로봉까지 갔다가 하산을 하는 건데 갓바위부터 걷기 시작을 하다가 문득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팔공산에서 깨닫게 됐었습니다. 빠르게 걷지도 못하지만 빨리 걷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롯이 산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산을 잘 탄다는 건 집을 나서서 산을 타고 내려와서 집까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다. 빠르게 산을 타는 게 잘 탄다는 게 아니다 라고요. 약간 자만을 하던 제게 깨달음을 줬던 말이라서 지금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더 높이 오르고 더 길게 산을 타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산에 머무는 자체로도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산에 다니니 뭐가 좋으냐고요. 살이 빠졌어요. 다리가 예뻐져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제 대답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였습니다. 앞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다고요. 폼 잡으려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정말 오르고 걸으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산에 다니시는 분들 날씬하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되게 많이 드시던데 그러면 안 빠지겠죠?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제 눈꽃 산행을 많이 다니시려고 할 텐데 산을 조금은 무서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추워지는 계절에는 보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설악산 사고 영상을 봤는데요. 얇은 티셔츠에 두꺼운 외투를 입으셨다가 땀이 나니까 외투 지퍼를 내렸는데 그 순간 저체온증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 덕유산에서 발생한 사고도 저체온증이었는데 사고가 나지 않을 위치에서 사고가 났다는 건 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겨울 산행에서는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으셔야 하고요. 춥다 정도의 느낌으로 출발을 하셔야 체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쉴 때 겉옷을 꺼내서 걸치셨다가 출발하실 때 다시 겉옷은 가방에 넣으셔야 하고요. 상당히 번거롭지만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겠죠. 산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렇게 귀찮은 걸 왜 하냐 하겠지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하잖아요. 겨울모자, 귀마개, 버프, 장갑, 스패츠, 스틱. 장갑도 속장갑, 겉장갑 따로 있어야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행동식. 저는 행동식 중에서 겨울 덕유산에서 먹었던 초코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초코바가 얼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요즘은 산에 다니실 때 GPS 시계를 많이 착용하시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랭글을 추천하는데요. 다른 어플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알바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이동 중에도 트랭글 켜서 위치를 확인해 보기도 하거든요. 산은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 더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나는 하산은 자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큰일 날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이랑님께서 올리셨던 영상 중에서 속리산에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속리산 국립공원 직원분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데 산을 놀이문화로 생각해서 오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게 되고 그게 자연 훼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컵라면 드실 때요. 스프를 평소보다 조금 덜 넣고 물도 정량보다 조금 덜 넣으면 라면을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국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물을 다 드신다면 원래대로 조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금정산에 가면 정확히는 백양산 쪽이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사투리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음악은 혼자 들으세요 라고요. 네, 제발 산에서 음악은 너님 혼자 들으시면 안 될까요? 남의 취향은 고려하지 않고 왜 네 음악을 내가 같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앞산에 다녀왔잖아요. 거의 내려올 쯤에 올라가던 어떤 남자분이 클럽 음악을 크게 틀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음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산에서는 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낮게 나는 까마귀의 날갯짓 소리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까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래야 마음도 귀도 정화될 텐데 말입니다. 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봄에는 예쁜 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여름엔 제가 좋아하는 초록의 세상이 됩니다.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꽃, 새소리, 물소리 또한 들려줍니다. 그리고 산은 생각도 정리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고마운 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겠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산에 왔던 것을 아무도 모를 만큼 흔적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두서없이 글을 적다 보니 주저리 떠들기만 한 것 같은데요.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겨울철 산행 보온에 신경 쓰기. 얇은 옷 여러 겹 껴입고 경량 패딩, 장갑 등등. 두 번째, 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산에서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길로 다니시고 위험한 구간은 가지 마시고요. 세 번째, 쓰레기 버리지 않기. 먹다 남은 라면 국물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음악은 혼자 듣기. 다섯 번째, 배고프기 전에 먹고 목마르기 전에 물 마시기. 오늘은 제가 감히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산을 자주 못 가는 대신 여러분의 영상을 보면서 꼭 함께 걷고 오르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안전한 산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졌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혹 조금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